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우파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유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공화당의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누가 분열 세력인가 라는 제목으로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어서 이번 4.15 총선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전태열 선생님 모시고 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62년생이라서 6.25를 겪지 않았습니다. 휴전, 1953년 휴전이 있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 제가 태어났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6.25의 상처가 사회 곳곳에 남아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6.25를 겪지 않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6.25 이후에 최대 위기 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정말 위기의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한 60년을 사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제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소주성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망나니 같은 경제 정책,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이 축소 폐기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이미 무너지고 있던 차에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경제와 민생이 그야말로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장, 식당, 가게들이 문을 닫고, 또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하루하루 먹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마스크를 비롯해서 이 우한 폐렴에 싸우는데 필요한 이런저런 물자를 중국 공산당에 상납하느라고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사려고 줄을 잔뜩 서는 바람에 그 줄에서 우한 폐렴에 걸릴지도 모르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 공산당의 이 도움을 받으려고 이 우한 폐렴에 걸린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중국인들을 아직까지도 무한정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 30만 명이 넘게 들어와가지고 전국을 휘젓고 다니는 바람에 지금 대구에서만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 이유는 검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하는 것처럼 전국에서 이렇게 검사를 열심히 하면은 정말 엄청난 숫자의 감염자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서 감염자가 세계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인구 대비로는 이 세계 1등입니다. 이게 벌써. 일본을 비롯해서 호주, 인도, 이런 100개에 달하는 나라들이 이 한국인들의 입경을 막았습니다. 지금 속도로 이렇게 이 감염자가 늘어나면은 그야말로 조만간 미국도 한국인의 입경을 막을 것이다.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미 내수가 무너졌는데 내수에 이어서 수출까지도 정말 대규모로 막히는 이런 사태가 온다. 문제는 이제 지금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도 이 머지않아 이 수습이 된다, 이런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이 거짓말을 해대고 있지만 지금 시작입니다. 이 경제가 정말 얼마나 무너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가 그렇고 이 우한 폐렴이라는 질병 자체도 정말 공포의 대상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빌 게이츠가 디지즈 X,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아직까지 모르는 그 질병이 나타나서 수천만, 나가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앗아갈 거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빌 게이츠가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해가지고 이 미지의 질병에 대비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랄지 또는 사업자들이 지원을 해왔는데요.
저는 이 우한 폐렴이라는 게 빌 게이츠가 걱정하던 그 디지즈 X가 아닐까 정말 겁이 납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증상 감염입니다. 누가 환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기 중에서 감염이 되고요. 또 화장실에서 이게 감염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퇴원하자마자 며칠 안 돼서 이게 재발해서 급사하는 이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계속 또 이게 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류가 아직 치료제를 못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한 폐렴이라기보다 이제는 우한 괴질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게 폐뿐만 아니라 심장이랄지 신경계랄지 또 나가서 뇌세포도 공격한다라는 게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치사율이 이 일반 감기에 비해서 최소 10배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치사율이 얼마나 높아질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보듯이 이 환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처럼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못 받고 집안에서 그야말로 죽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문재인이 덕분입니다. 저는 이미 전국적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운에 맡기고 각자 살아남을 국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정말 씁쓸하고 비참한 신경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가 협력해서 거국적 대응을 하고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탐욕스럽고 부패에 빠져있고 독선적인 집단인지, 게다가 이것들이 하도 죄를 많이 저질러서 어디다가 손을 내밀 데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협회 같은 전문가 집단이 얘기하는 이런저런 충고를 다 무시하고 지들끼리 어떻게 해보겠다고 계속 길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지어 강경화라는 정말 통역관들을 욕보이는 통역관 출신의 이 소위 장관이라는 분이 한국인의 입경을 막는 나라들을 오히려 방역 시스템을 못 갖춘 한심한 나라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유공화당은 이 말씀이 발표된 직후에,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이 통합을 주장해 왔습니다. 통합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위 거대 야당은 우리 자유, 보수, 애국 시민들을 또 자유공화당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실제로는 통합을 거부하는 이런 작태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당 내에서 그나마 옳은 소리를 하던 국회의원들을 이번 공천 과정에서 학살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공천에서 배제하고 사기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 또 내각제를 추진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통합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런 소위 공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공화당을 극우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극우가 뭡니까? 폭력을 행사하면서 민족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우리 자유공화당이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우리가 민족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한미일 동맹, 또 반공, 자유 세계의 연합을 주장하는 건전한 그야말로 정치 세력입니다. 소위 거대 야당의 중요 당직자들 중에서 자유공화당을 아예 통합 대상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짓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명색이 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유공화당을 공천 지분이나 요구하는 집단으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정말 심사숙고 끝에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심정으로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은 말로만 통합에 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통합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누가 분열 세력입니까? 우리 자유공화당은 이틀이나 사흘 더 기다려보고 저들의 진정성 있는 답변, 통합에 응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없으면은 우리 애국, 보수, 우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진실과 정의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상징적인 지역에 출마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는데, 마침 대통령님께서 통합하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소위 거대 야당이 진정성 있는 이런 답변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12척의 남은 배로 30배가 넘는 그런 왜군을 물리치신 이순신 장군님의 용기와 지혜로, 그리고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오늘 다가오는 4.15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누가 분열 세력인가 라는 논평을 마치고, 이어서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하시는 전태열 예비 후보님과 함께 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후보님 좀 모시고 오시겠어요? 네, 잠시 후보님을 모시러 간 상황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예, 전태열 예비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예, 먼저 본인 소개를 좀 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뭐 자세히 하셔도 좋습니다.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서울 강남병에 예비후보 출마한 전태열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뭐 프로필 정도? 예. 예. 예, 그동안에 강남구 삼성동에서 쭉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 강남구에 봉사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삼성동에서 강남병원 삼성동, 대치동, 도곡동 세 개 법정 지역이 동이 강남병 지역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삼성동에 살고 있으면서 삼성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도 해봤고 또 보장협의체 위원장도 해봤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강남구에는 22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주민 대표격인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예전에 지금 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신연희 구청장이 계실 때 같이 구정에 도움을 좀 많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구청 공무원들이 나서지 못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동 같으면은 지금 현대 GBC 건물 한전부지에 그때 많이 딜레이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때 우리 강남구 각 동의 주민 대표님들 모여서 시위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운 적도 있었고 또 삼성동의 영동대로 통합 지하 개발 거기에 뭐 전국에서도 교통이 전부 한꺼번에 모이는 곳입니다. GTX를 비롯해서 도심공항터미널까지 그 작업도 이제 저희가 도와서 구청을 도와서 저희가 일을 해본 적도 있고 또 지금 하계울역에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하계울역에 세택부지에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거기에 제2시민청을 짓겠다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그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제가 현재도 거기에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거기에 5분 대기조를 편성해가지고 그걸 결국 막아냈습니다. 시민청을 못 짓게 하는 일도 막아냈고 뿐만 아니고 또 지금 9호선에 강남권에 들어가면은 삼성중앙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앙역이 원래 개통되기 전에 가칭으로 학당골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가칭이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학당골역으로 이게 지명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보에는 나오기 전이었는데 그걸 이제 미리 정보를 알게 되고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제가 그 개명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물론 그런 건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 맡아서 했어야 될 일인데 또 그분들이 또 저기서 나서지 못하는 이유들도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춘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결국 그 시청에 들락거리고 또 시청에 여러 번 가서 이제 그 업무 협조를 구한 바 두 번째 지명위원회가 개설이 됐는데 다시 그게 또 학당골역으로 됐어요. 이게 사실 학당골이라면은 그 역명은 그 역명만 들어도 이게 어디쯤이다. 또 이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지하에 있으니까 전혀 학당골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솔직히 설악산에 있는 역인지 지리산에 있는 역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삼성중앙역으로 개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2차 또 그렇게 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1000만 인소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지금 청와대 그 홈페이지에 청원 글을 올리면은 일정한 숫자 이상 청원이 되면은 동의를 해주면은 그 다시 정책을 재검토한다라는 그런 것처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1000명 이상이 그 동의를 해주면은 그 정책을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1000만 인수에 이제 일단 올려놓고 온라인상에 그걸 해놨는데 오프라인상에서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들 전부 모셔놓고 주민 대표 몇 분하고 모시고 해서 아예 이걸 우리가 서명을 다 받읍시다 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삼성중앙역 인근 아파트 주민, 그 다음에 일반 주택 주민 다들 해서 1,400명 서명을 받았어요, 직접. 1,400명 서명부를 들고 서울시청 가가지고, 그때 세 번째 지명위원회를, 해서 결국은 삼성중앙역으로 개명이 됐어요. 그게 15에 나온 게 2014년 11월 18일. 세 번째 목요일인데 그날 15에 나오고 삼성중앙역으로 확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주민 여러분들하고 많은 협조가 있었고 지금도 그 유대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또 지역 모임을 또 하고 있고 뭐 여러 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 선거에도 도움을 좀 주시겠군요. 아무래도 그 이후에 계속 모임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선거에서 그 당시에 이미 뭐 10몇 년 동안 지역 봉사활동을 하면서 맺어진 인연, 그 다음에 또 그 맺은 인연보다 그분들이 제 그 생활, 동네니까 생활 형태나 뭐 성격이나 행동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실 거란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 이제 우리 당의 공약, 전단지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 경제 관련해서는 뭐 소주성을 일단 좀 없애자, 뭐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좀 정상화시키고,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 그 다음에 유류세를 폐지해서 이제 기름값을 반값으로 낮추자, 그 다음에 법인세를 인하해서 공장을 또 기업들을 유치를 하자. 원자력 비중을 50%로 늘려서 전기세도 낮춰서 기업한테도 좀 도움이 되도록 하자. 또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이 공약은 사실 굉장히 그 경제계는 물론이고 우리 이 국민 일반 서민층으로부터도 이제 굉장히 환영을 받는, 칭찬을 받는 공약인데, 이 공약 말고 그 출마하신 지역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뭐 발표하신 공약이 혹시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알겠습니다. 그 우리 당에서 나오는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경제 정책이나 또 안보 정책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좋은 공약이 서민들한테 직접 와닿을 수 있는 공약들이죠. 굉장히 좋고요. 저는 나름대로 강남 병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동, 대치동, 도곡동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필요한 게 많습니다. 사실 대치동에 대표적으로 지금 재건축 문제, 그래서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 아직 재건축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과이익 상환제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해서 거기에 이익금이 나오면은 그걸 세금으로 내게 돼 있는 이런 법이 잘못돼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고쳐야 되고, 특히나 또 우리 강남구에서 거두어지는 각종 세금들이 이게 일정 부분 서울시청으로 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넘어가면 거기서 서울시장이 그걸 다른 구, 강남구에는 아주 그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그 25개 구에 다 이걸 적절하게 할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강남구는 그게 거의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낸 세금을
다른 구에 전부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이것도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시 법을 바꿔서라도 이거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곡동 대치동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양재천변, 지금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참 열심히 활동을 하셔가지고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은 낮뿐만 아니고 야간에도 굉장히 거기에 보행하기도 좋고 조깅도 좋고 운동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자정이 넘어서 한두 시가 돼도 젊은 여성분들이 거기에 혼자 걸어갈 때도 있어요. 더더구나 이어폰 끼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니까 지금 그렇게 안전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사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재천변에 좀 더 안전하게끔 이렇게 CCTV도 많이 달고 해서 좀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고, 대치동 쪽은 아시다시피 또 우리나라 교육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원가가 많이 몰려 있는데 아이들이 그 학원 갔다가 나왔다 할 때 그때 그 전부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주차 안전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원에서의 그 다닐 때 좀 안전 문제,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고, 삼성동으로 건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부분,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전부지에 현대 GBC 건물 빨리 착공을 해야 됩니다. 착공을 해서 한국의 맨하탄. 왜 착공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장이 또 같은 민주당 쪽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도 같은 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강남구의회도 같은 당 소속 의장이 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의 제가 볼 땐 핑계라고 봅니다. 그 차일피일 자꾸 미뤄지는데 이번 총선 전후에서는 아마 착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소위 이제 진보 진영 인사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라는 제목으로 이제 칼럼을 써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심지어 이 유행어가 아직도 유행어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참 강남에서 이게 민주당 출신의 구청장도 뽑고 뭐 이렇게 시의회 의원도 뽑고 해서 어떻게 지금 그 동네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정서가 요즘에. 살기가 어렵죠. 지금 강남구는 견제 기능이 없습니다. 서울시장도 그 다음에 그 강남구청장도, 그 다음에 강남구의회도 똑같은 당이 전부 점령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 주민들의 선택이잖아요. 그걸 주민들의 선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뭐 지방선거 전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바로 회담이 결렬되긴 했지만은 만남이 있은 이후 다음날 선거를 치르면서 상당히 그때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게 작동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이게 지금 강남구의 견제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4.15 총선은 바로 역사 체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4.15 전쟁에서는 단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도 갑을병 세 지역이 있는데 세 군데서는 우리 자유공화당에서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의원들이 탄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게 중국 공산당이 그 대한민국을 상대로 얼마나 집요하게 체계적으로 공작을 해왔는가. 그래서 뭐 댓글 부대를 뭐 우마운지 뭔지 해가지고
한 뭐 1,000만 명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다음에 예. 이제 조선족이 지금 조선족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100만 명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이게 관광객 등등해서 들어온 30만 명 제외하고라도 예.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100만 명이에요. 그다음에 중국인 유학생이 한 뭐 6, 7만 명 되고 예. 걔네들이 그 상당수가 이제 중국 공산당의 그 지위를 받는 이게 인터넷 전사들이다. 예. 이런 것들이 이 최근에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그 4.15 총선이 사실은 대한민국과 이게 중국 공산당의 전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토착 빨갱이들과의 전쟁이기도 하고, 예. 그들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조종하는 그 중국 공산당, 더 염두에 두고 이번에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가끔 강남을 가면은 그 교통체증이 뭐 예. 정말 말도 못하게 심각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뭐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런 문제는 특히 사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도심 가운데는 차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있죠. 그런 정책을 다 쓰죠. 특히 우리나라도 남산 터널을 지나면서 이제 또 요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억제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도심으로는 차량을 안 가지고 들어오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나 강남의 모든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는 곳에 정말 대중교통수단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동에 있는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지하 6층까지 벌써 거기에 GTX가 들어오고 KTX가 지나가고 SRT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각종 도심공항터미널의 차량들이 그 교통을 전부 거기서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는 또 이제 대량적인 지하 주차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게 갖추고 지하 통합 개발이 완성이 되면은 강남권의 주차 문제는 일소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 그거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그 청사진이 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구상의 초기 단계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청사진이 다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국제 공모를 해가지고 이미 작년, 재작년 2018년도 같은데, 그때 이미 응모해서 그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딜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리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제가 그 청사진을 좀, 뭐 프린트라도 해서 가져올 걸 제가 못 가졌습니다. 그 시장이나 그 구청장은 그 좋은 계획이 있는데 왜 그걸 추진을 안 하는 걸까요? 왜 추진 안 하는지는, 결국은 그쪽에서는 뭐 예산 핑계 대고 하는데 그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예산으로서 되는 거다. 이미 예산은 정부에서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 GBC 건물에서 공사를 하면은 거기서 공적 자금이 또 1조 이상 되는 자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으로 그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차일피일 자꾸 미루곤 하는데, 결국은 강남 홀대 정책이겠죠. 결국 그래서 지금 뭐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강남이 집값이 올라간다. 강남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20번 넘게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발표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때마다 실책이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정책 한두 번은 끝나야 되는데 20번 정도 정책을 쏟아부었다라는 건 그동안 계속 실패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강남 집값을 잡겠다라고 해서 결국 강남 집값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강남 집값 잡겠다라는 게 부동산 정책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강남에 특히 대치동 쪽 학원가가 있고 대치동 쪽에 학군이 좋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학군 초정까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정책까지도 거기에 연관이 돼서 물려가야 되는데 예.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자사고 예. 다 폐지시켰지 예. 않습니까? 이것들은 미친놈들 같아요. 그러니까 자사고 예. 없어지면은 공부 잘하는 수재형 예. 얘네들을 어디로 예. 오겠습니까? 몰리겠죠. 결국 강남에 다 몰리게 예.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내 팽개 쳐놓고 집값만 잡겠다고 하면 예. 그게 집값이 맞습니다. 잡힙니까? 올라가야죠. 예. 이러니까 잘못되는 예. 거죠. 뭘 도대체 뭘 어떤 정책을 예.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될 정도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 강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강남의 집값이 더 오를까봐 네. 이게 그 좋은 일을 꼭 해야 되는 일을 이제 손을 안 대고 있다, 착수를 안 하고 있다. 예,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 애들을 그 얘기할 때 꼭 앞에 이제 무능한이라는 형용사를 꼭 붙이는데 정말 무능하고 이 애들이 그 장관이고 뭐 이렇게 수석이고 안에 아주 그 삼류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본질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늘리는 게 답이다라는 게 뭐 너무나 이게 지당한 상식인데 네. 공급을 이렇게 막아놓고 예컨대 이제 아까 은마 아파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기를 비롯해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이걸 막아놓고서는 엉뚱하게 부동산 수요는 엄청 많은데 그걸 이거 하려고 그러는 이런 이 정말 무능한 이 멍청이들은 빨리 끌어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4.15 전쟁에서 이 집단 좌파 독재 정권이 아닙니다. 저는 좌파 독재 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꼭 이 좌파 독재 집단을 끌어내려야 우리 후손들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 우리 후손들 정말 하루에 주먹밥 하나씩 배급받아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후손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승 전략이 있으십니까? 필승 전략? 저는 강남권의 삼성동, 도곡동, 대치동이니까 여기에 맞춤 전략을 좀 쓰고 싶습니다만은 저는 뭐 건국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 건국대에서 학생들을 계속 지도를 해왔습니다. 특히 저는 중소기업 쪽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고 또 그동안의 전공이 그쪽입니다. 물론 마케팅과 국제경영 전공이긴 한데 뭐 대기업은 알아서들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중소기업 마케팅 국제경영 전공이긴 한데 조금 전에 우리 한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서민경제 또 늘리자 중상천 여기에서 우리 경제정책 중에서 기업을 위한 정책은 여기 법인세이나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강남 쪽에서는 원하는 게 법인세는 참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또 유류세 폐지도 좋은 정책이긴 한데 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사회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직 말씀 못 드리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위한 또 일자리를 위한 이런 정책으로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사실 참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한 말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기업들 많습니다. 한때 중국으로 열광해서 중국으로 많이 기업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 거기서 중소기업 운영하다가 보니까 중국에 인건비도 오르고 법 체제도 바뀌고 해서 중국에서 기업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자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신 곳이 동남아 쪽, 베트남, 또 방글라데시 그 옆으로 뭐 그 인근 나라로 많이 가 계시는데 기업을 하시는데 이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중소기업을 위하는 정책 중에 이 유통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줘서라도 나가서 정말 떠돌이 기업 생활 하시지 말고 본국으로 들어오셔서 기업을 하시게 되면은 그만한 세제 혜택을 뭐 5년이든 10년이든 주면은 됩니다. 자, 지난번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집단에서 처음에 일자리 정책 54조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54조 날려서 몇 명이 취업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나가 있는 중소기업들 유턴하면서 세제 혜택을 주면은 자연히 일자리는 그냥 생기는 겁니다. 54조 안 써도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이 미친놈들이랑은 진짜. 그래서 그러한 유통기업에 대한 보호 정책을 해주면은 좋겠고, 또 두 번째는 또 우리 또 사회자님께서 전략기획본부장님이시니까 또 이런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2대, 3대 못 갑니다. 상속기업에 대한 세금이 너무 비싸요. 너무 세요. 일본 인근 국가, 일본 같은 경우는 2대, 3대째 어떤 심지어 조그마한 가내 수공업 기업도 3대, 4대 갑니다. 우리나라 그런 기업 없습니다. 거의. 왜? 자, 기업을 2대째, 3대째 내려가다 보면은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 기업을 팔지 않으면은 일부 처리하지 않으면 그 기업 운영이 안 됩니다. 국가가 사실 뺏는 셈이죠. 그렇죠. 기업을. 지금 그래 돼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전략기획본부장님이시니까 두 가지만 먼저 좀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남권에는 이걸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러한 두 가지 어떤 그 공약이라도 정책이라도 내놓는다. 우리 자유공화당에서 내놓게 되면은 굉장히 큰 호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뭐 사회적 공감대가 이렇게 그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상속세도 좀 낮추고, 유통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자. 제가 꼭 유념을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한 가지만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집안이 그 대머리 집안이라 40대 초반부터 이렇게 머리가 빠져서 이제 아예 삭발하고 다니는데, 주변에서 혹시 그 염색을 해보시라는 말씀 안 들으셨어요? 저는 그 염색하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냐면은 제가 딸이 둘인데 둘 다 그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 시집을 보낼 때 주위에서 나 형제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도대체 그때 신부 손을 잡고 입장을 해야 되는데 그 머리 컬러로는 안 된다. 염색을 꼭 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제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그냥 내 본래 모습대로 들어가겠다 해서 그대로 이제 신부 손을 잡고 딸 손을 잡고 입장을 했어요. 근데 과연 나무라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위에 동영상도 봐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둘째 딸 시집 보낼 때는 아예 주위에서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염색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도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 그 큰아들 그 결혼시킬 때 그 주변에서 농반 진반으로 가발을 쓰는 게 어떨까. 그냥 그 전날 한 번 더 밀고 이게 그 결혼식을 치렀는데 그 요즘에 이제 기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해보시죠. 그럼 뭐 그때 그 아드님 결혼식 때 웨딩홀에 전기료는 조금 절감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불을 조금 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전태열 그 예비 후보님 뵈면은 그 용모가 굉장히 그 한국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드문. 아닙니다. 서양의 아주 잘생긴 그 배우가 연상되는 그 용모신데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특히 젊으실 때 그 영화계로 한번 진출을 해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우리 학교에서 지금은 제 학교도 이제 졸업을 했죠. 나이가 있으니까 졸업을 했다라고 표현하면은 뭐 알아들으시겠지만은 졸업을 하긴 했는데 당시 학교에서 이제 수업 중에 학생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 외국의 어느 영화 배우 뭐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영화 배우 이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뭐 그러고 또 우리 국내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분 돌아가신 분 그분 닮았다는 얘기도 가끔씩 듣곤 하는데 그것까지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학생들 중에는 제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 태자, 열자를 써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답안지에 교수 이름을 쓸 때 잘못 쓰는 학생들이 들으셨어요. 뭐라고? 전태일로, 노동열사, 전태일 이런 식으로 쓰는데 오히려 제가 그때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중간고사 때는 봐준다. 근데 기말고사 때 또 이렇게 전태일로 이름을 잘못 쓰면은 F학점 주겠다 농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F학점 줄 수는 없지요. 당연히 우리 학생들 또 수업 듣던 학생들 또 제자들 또 다 알고는 있으면서도 그렇게 농담을 하긴 했는데 그 이름이 좀 제가 특이해서 가끔씩 뭐 친구들 또 쓰다 보면은 문자 날리거나 카톡 날릴 때 보면은 열자를 일자로 그냥 써서 날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전태일보다 10배로 더 깡다고 있습니다. 애국심은 100배 이상 깡다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 정말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 말씀 나눠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그 끝으로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이랑 그 특히 이제 지역구 이 유권자 분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자, 이거 사실 이렇게 정치 쪽에는 제가 평소에 꿈을 꾼 적도 없었고 그동안에 사업한다고 정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미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부한다고 또 오랫동안 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3년 반 가까이 집사람하고 우리 이 태극기에 미쳐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쳐 있는 상태지만 정말 이 태극기만 들면은 모든 게 다 풀릴 줄 알았는데 3년 반 전에는 근데 이제 나와서 우리 애국 동지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그동안에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팟캐스트 우리가 항상 진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저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기 와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팟캐스트 그동안에 만약에 계속 들었다라면은 학사 졸업 학점 이미 다 땄을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여기에서 많은 지식들도 알게 되고 또 정말 이 나라가 위태롭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5 전쟁에서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집단 무조건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공화당 맞죠? 이게 아직까지 이게 이름에 입에 있질 않아서 이게 자꾸 실수인데 자유공화당 꼭 찍으셔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우파 정당이 크게 성공을 해서 이 나라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많이 가지시고 정말 저 전태열이 도곡동, 대치동, 삼성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했는 것처럼 그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최대 위기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4.15 총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자유공화당에는 우리
전태열 예비 후보님을 비롯해서 정말 전문성과 또 의지, 애국심을 겸비한 후보들이 이미 등록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유권자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